안녕하세요. 저는 메스웍스에서 자동 코드 생성과 AI with 시뮬링크, AI with MBD를 지원하고 있는 신행제 부장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날 혁신적인 제품은 모두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이제 모든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메스웍스 고객들은 매트렉과 시뮬링크로 항공기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전자 제조 분야 등의 거의 산업 전반에 적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장 출시를 빠르게 신뢰성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빨라지고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품질까지도 동시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사물을 문자로 표현하는 것과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장황한 글이 있는데요. 이 장황한 글은 건물의 구조를 텍스트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면을 보시겠습니다. 글자를 보실 때와는 달리 도면을 보시면 거의 1, 2초 만에 구조 파악이 되실 겁니다. 도면을 사용하면 동선도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 텍스트로 된 글에서는 동선까지 파악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우측의 도면에서는 동선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실 수가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집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MBD는 마치 우측의 도면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편하시겠습니다. MBD가 좋다고들 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간접적인 체험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 장표를 준비하였습니다. 모델 베이스 디자인은 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모델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MBD는 두 가지 중요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모델링 그리고 자동화입니다. 시뮬레이션 및 분석을 통한 모델링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이를 빠르게 버추얼 환경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자동 코드 생성 및 검증의 자동화는 수동 작업 단계를 최소화하고 휴먼 에러를 줄여줍니다. 그러면 모델 기반 설계 워크플로우로 넘어가기 전에 전통적인 개발 프로세스의 몇 가지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개발 프로세스는 물리적 프로토타입 제작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매우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빠른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가상 모델을 만들고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복잡한 디자인을 쉽게 탐색하고 지속적인 디자인 개선을 가능하게 하며 훨씬 저렴하고 빠르며 안전한 개발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시뮬레이션에 대한 지출은 피지컬한 프로토 장비를 만드는 가격 대비 상당히 저렴합니다. 전통적인 개발 프로세스에서는 먼저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후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기능을 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아키텍처를 구축합니다. 그런 다음 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디자인을 만들고 이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다음 전체 시스템에서 통합 및 테스트를 합니다. 각 단계에서는 요구사항 문서, 명세서, 물리적 프로토타입, 수동 알고리즘 및 테스트 아티팩트와 같은 결과물을 생성합니다.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이러한 아티팩트를 관리하기 어려워지며 각 단계를 담당하는 다른 팀 간의 소통의 분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업데이트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양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다른 단계 간에 이동하고 소통하는 것에 대한 벽이 있어서 대응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추적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세스 초기에 정의된 요구사항이 후속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관리되지 않으면 사문서가 죽은 문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동 코딩과 수동 테스팅을 포함하여 다양한 개발 단계에서 수동 단계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로 인해 에러가 늘어나고 개발이 느려지게 됩니다. 기존의 프로세스에서는 각각의 개발 단계 마일스톤이 끝나가는 시점에 프로세스 완료 시점에 상당한 버그가 발생하게 되어서 일정의 발목을 잡곤 합니다. 단계가 뒤로 갈수록 문제를 수정하는 데는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용이 예산을 초과하고 프로젝트는 지연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저 역시 개발할 때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성능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버그만 잡히면 과제를 완료하고 양산 제품으로 출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델 기반 설계는 물리적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비용을 줄이고 대신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에 중점을 두어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모델 기반으로 설계 검증을 빠르게 할 수 있어서 결함이 줄고 개발이 빠르게 흘러가도록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이로 인해 개발자는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프로토타입화하고 테스트함으로써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델 기반 디자인을 통해 만들어진 모델은 모든 개발 과정에서 설계의 베이스가 되며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다양한 팀 간의 작업을 이해하고 소통을 촉진함으로써 서로 다른 개발 단계 간의 장벽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은 개발 과정의 핵심에 위치하여 요구사항 수집과 완전한 아티팩트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스레드를 형성을 합니다. AI 혹은 인베디드 시스템을 시뮬링크 기반으로 모델링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시뮬링크와 같이 블록에 기반한 시스템 디자인 방식과 스테이트 플로우를 이용한 이벤트 기반의 상태 머신, 그리고 텍스트 기반의 매트랩 스크립트를 이용한 매트랩 펑션 블록 기반의 AI 모델을 넣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모델링 방식으로 여러분은 다양한 버티컬 어플리케이션 기술들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의 니즈와 동향을 파악하여서 다양한 최신 기술들에 대한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가능한 버티컬 솔루션들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언어를 알고 있게 되시면 매스웍스에서 제공하는 2차 전지, ESS 등을 포함해서 AI, 클라우드, 에너지, EV 차량, GPU 컴퓨팅, 로봇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버티컬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트도 해보시고 사용해서 프로토를 직접 꾸며보거나 버추얼 시스템으로 구현해서 기술 검토해 보시거나 제품화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 모델을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씀드린 세 가지 설계 방식을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가령 시뮬링크 모델을 통해 현재 전압 온도 등의 센서 신호를 받아들여서 제어 지령을 보내는 동작을 합니다. 하지만 센서가 고장이 나서 센서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값이 나타나면 이걸 그대로 내보내면 오동작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장 판단 로직이 필요해집니다. 스테이트 플로우를 통해서 순차적인 모드 처리나 고장 모드 등을 처리하거나 모드 전환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매트랩 펑션 블록의 경우 AI 모델이나 행렬식 등의 복잡한 알고리즘, 선형 대수학 공식이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간단히 자동 코드가 생성되는 것을 한번 데모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데모는 PI 제어기를 인베디드 코더로 코드 생성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화면에 KP와 KI 개인이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드 생성을 하기 전에 먼저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해서 모델이 정상적으로 버그 없이 만들어졌는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데이터 인스펙터를 이용을 해서 입력 값에 대한 출력 값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결과가 나오면 이제 자동 코드 생성 단계를 밟게 됩니다. 컨피그레이션으로 가서 몇 가지 설정을 변경해 주게 됩니다. 픽스드 스텝으로 스텝을 바꾸고 코드 제너레이션 옵션에서 grt.tlc 파일을 erttlc로 바꾸는데 현재 좌측에 옵션이 erttlc를 바꾸면서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최적화 옵션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인베디드 코더 앱을 실행을 하고 빌드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I 제어기에 자동 코드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바 스텝으로 되어 있는 함수가 무한 루프로 돌아가게 되는데 지금 C 코드의 특정 부분을 클릭하면 그거에 대응하는 시뮬링크 블락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모델을 더욱 최적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KP 개인이 상수로
코드가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PI 제어기 튜닝을 위해서는 변수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수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번 변경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옵티미제이션에서 파라미터를 튜너블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빌드 버튼을 눌렀고 네, 다시 블럭을 클릭해 보면 아까는 상수로 되어 있던 부분이 이제 변수로 변경이 되어서 개인 튜닝이 가능한 코드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델 레퍼런스나 서브 시스템 레퍼런스에 대해서도 잠깐 콜라보레이션 관점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프로젝트에 4, 5명 정도가 함께 개발을 진행하게 되는데 만일 하나의 시뮬링크 모델 파일을 여러 명의 개발자가 동시에 개발을 한다면 각자의 개발 및 수정 사항을 관리 반영할 때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모델 레퍼런스나 서브 시스템 레퍼런스 블록을 이용하면 독립된 별도의 시뮬링크 모델에 링크를 걸어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나눠져 있는 시뮬링크 모델 파일에 각각의 담당자가 독립적으로 수정 개발을 하고 SVN이나 GitHub 등에서 검증 완료된 자기 모델을 업데이트를 하면 파일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동시 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존의 그 레거시 방식으로 C코드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개발하시던 분들은 MVD 기반의 형상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매트랩에서 프로젝트 생성 시에 Git이나 GitHub, GitLab이나 SVN 등을 레포지터리로 해서 형상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델에서 변경이 발생하면 보시는 그림처럼 시뮬링크 모델에서 이전 모델과의 차이점을 쉽게 비교해서 3A 머징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사항은 위에 관련 링크, 유튜브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델링 못지않게 결함의 최소화와 검증의 자동화도 엔비디아의 특징입니다. 레거시 C 코드를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계시더라면 좌측에 도구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스위치 입력을 위해서 스위치나 포텐시오미터 등을 하드웨어로 연결하고 펑션 제너레이터와 오실로스코프로 원하는 신호가 나오는지 테스트를 하시기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장비가 연구실에 몇 대 없으면 빌리느라 시간을 할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드웨어를 연동한 상태에서 붙잡고 코딩을 하시기도 하고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지 스코프로 결과를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다가 가끔 제어보드를 태워버리시기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MBD 방식을 사용을 하시면 굳이 하드웨어 보드를 연동하여 테스트 및 개발을 수행하지 않고도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스위치나 포텐쇼미터 대신에 대시보드 아이콘들을 사용해서 가상의 스위치나 포텐쇼미터 입력들을 만들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인스펙터나 어떤 그런 것들, 오실로스코프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디스플레이를 해서 측정을 하시면서 버추얼로 모델링을 하시고 버그를 디버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경우 가장 자주 쓰는 블럭이 이제 시그널 에디터입니다. 예전에 제가 공작기계 고장 진단 알고리즘을 개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공작기계 고장 진단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스핀들,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하는 스핀들 축의 베어링 부분의 고장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고장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스핀들을 거의 고장 직전 상황까지 충돌을 시켜서 이제 고장 신호를 재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험할 때마다 계속 부딪히고 하면서 이게 정말 고장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험을 했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결국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치느라 한참 고생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이 시그널 에디터를 이용을 해서 모델 기반으로 설계를 했다면 처음 한 번만 고장이 발생할 정도의 어떤 충돌 상황을 신호를 로깅을 해서 계속 이 시그널 에디터를 이용해서 계속 버추얼로 실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디플로이 한 상태에서 한 번 정도 더 추가 실험을 했다면 그때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리콰이어먼트 관련해서 요구사항 관련해서 리콰이어먼트 퍼스펙티브 및 리콰이어먼트 에디터를 사용해서 요구사항을 작성 및 시뮬링크와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리콰이어먼트 퍼스펙티브 부분의 아래쪽에 요구사항들이 있고 할당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 요구사항을 내가 설계하고 있는 대응되는 블럭에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을 매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우측은 테스트 케이스가 테스트되었는지를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테스트 케이스가 MBD 기반으로 테스트를 통과한 것을 나타내고 빨간색은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리퀘어먼트 에디터를 이용을 해서 내가 작성하고 있는 리퀘어먼트를 관리하거나 편집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뮬링크 테스트를 통한 검증 솔루션 컨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요구사항과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자동화 테스트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테스트 절차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내가 작성한 시뮬링크 모델에서 마우스를 우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테스트 하네스가 생성이 되는데 원래 모델과는 별도의 시뮬링크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하네스를 가지고 다양한 입력들을 사용을 해서 다양한 테스트 케이스를 입력을 하여 이렇게 자동화 테스트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한 일주일 걸릴 수 있는 그런 테스트들을 이런 시그널 에디터나 이런 맵 파일, 테스트 시퀀스 블록을 이용을 해서 일주일치를 이렇게 시그널을 만들어서 입력을 하면 단 몇 시간 만에 일주일 동안 수동으로 했던 것들을 대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테스트 매니저라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테스트 케이스를 한 번에 자동으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AI가 들어간 모델을 올리고 그 모델이 다양한 테스트 조건을 만족하는지 궁금해 하실 경우에 활용이 가능한 것이죠. 위의 것은 시그널 에디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경우고 아래쪽은 테스트 시퀀스라는 블록을 이용해서 테스트 로직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테스트 항목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 항목들을 이렇게 플레이 버튼을, 런 버튼을 누르면 단번에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하시는 부서에 계신 엔지니어 분들은 기존에는 어떤 수작업, 그리고 노동 강도가 높은 작업을 하셨다면 이 테스트 매니저를 도입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하면 커버리지가 높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이 테스트 매니저를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시는 것이죠. 결국 모델 기반 설계는 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 모델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 레벨에서의 모델은 특정 컴포넌트 설계와 관련된 비헤이비어 모델과 시스템 아키텍처 요소를 개발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런 컴포넌트들과 시스템은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를 나타내거나 물리적인 시스템, 즉 전기, 열, 기계, 유압 시스템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컴포넌트들을 설계 구축하는 과정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지속적인 테스트를 해서 더 강건한 기법을 추가하고 컴포넌트를 시스템 레벨로 통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보시는 빨간색 부분에 초점을 두고 AI를 어떻게 모델 기반 설계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